오늘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 4주차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리미어 프로 기초 응용까지 진행을 해봤고, 오늘은 이렇게 기본 자막 만들기, 대사 자막 넣는 방법, 테두리 있는 자막 만드는 방법, 검은 배경 자막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걸 조금 응용해서 텍스트가 뚫린 자막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막 응용하기 시간에서 자동 자막 만들어 보고 전체 자막 스타일 변경해 보고 자막 템플릿 응용해 보고 최종화면 만들고 그리고 영상 출력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본 자막이라는 건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딱 흰색으로 흰색 글씨로 영상에 나오는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또 테두리가 있는 자막은 이 기본 대사 자막을 조금 응용해서 테두리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배역 자막은 이렇게 테두리 대신에 배경 하나를 깔아서 글씨를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텍스트가 뚫린 자막은요. 이 모든 기능을 조금씩 응용을 해서 오프닝이라든지 엔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막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참석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렇게 요 화면을 열어주세요. 프리미어 프로 처음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새 프로젝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자막 달기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름은 자막 달기로 맞춰줄 거고요. 이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이 자막 달기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자막 보기, 찾아보기 클릭해 주시고 데스크탑, 여기 선택,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지금 바탕화면에 하나 새롭게 생기고 있죠. 요 화면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희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은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해서 새로운 영상들을 불러오는 곳이에요. 편집할 영상들, 이미지, 배경음악, 효과음이 될 수도 있겠고 영상 편집에 사용될 모든 소스를 불러오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도구 모음,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할 마우스라든지 컷 편집하는 칼 도구라든지 음량 조절하는 펜 도구라든지 텍스트 도구 이런 식으로 편집 도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타임라인에는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컷 편집해 주시고 효과 넣어 주시고 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는 편집할 영상을 한 번씩 보는 구간이고요. 이쪽 소스 모니터는 미리 보기, 효과 컨트롤에서 효과를 조절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자막을 넣어 볼 거기 때문에요. 제가 공유 드린 강의 자료 있죠.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쪽에 넣어줄 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제가 나누어 드린 영상들을 전부 불러와 주세요. 여기서 자, 이 숲, 옷, 자막 파티 전부 불러올게요.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목록 보기로 되어 있어서 이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썸네일 보기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편집을 하기 전에 시퀀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 시퀀스는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처럼 영상의 규격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해상도가 1920, 1080이 가장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상도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볼게요. 시퀀스 만드실 때는 여기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저는 커맨드 N,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N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R이 클릭해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1080p 29.97 프레임 이거 선택해 주시고 시퀀스 이름은 저희가 첫 번째는 기본 대사 자막을 달 거예요. 여기는 대사 자막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퀀스가 1920에 1080, 16대 9 비율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프로그램 모니터에도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편집에 사용할 이 숲 영상
이 영상을 쭉 드래그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 보면은 V1, V2, V3가 있어요. 요건 비디오의 약자 V고요. 여기 A1, A2, A3, A4 요거는 오디오의 약자 A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V1과 A1 트랙에 모든 영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숲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쭉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쭉 드래그. 그럼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나타날 거예요. 이 안내 문구는 뭐냐면 이 숲 영상이 방금 만든 시퀀스와 크기가 달라서 이 숲에 맞춰서 시퀀스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시퀀스 있죠. 이 시퀀스에 맞춰서 영상을 바꿀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시퀀스를 만들었으니까 기존 설정 유지를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A1 트랙이 비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이 숲 영상 자체에 오디오 트랙이 없는 경우예요. 재생을 해보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죠. 이 영상 자체가 오디오가 없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영상을 재생할 때는 스페이스바 한번 클릭. 영상이 재생이 되죠. 영상 멈추고 싶으실 때 스페이스바 한 번 더 클릭.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자막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이 쭉 있고 자막을 달고 싶으실 땐 이 도구 모음 이쪽에 보고 계시는 도구 모음에서 이 T 모양으로 생긴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자 도구라고 하고 단축키는 영어 T예요. 요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막을 달고 싶은 영상 위를 한번 클릭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가 붉은 색깔 자막 상자가 생겨났죠. 이 상자 안에 이런 식으로 자막을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붉은 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막이 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희 교재 보시면은 어떤 텍스트를 달아야 할지 적혀져 있어요. 주말 여행으로 한적한 숲에 왔어요. 사람도 없고 정말 좋네요. 이 문장을 달아주시면 돼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같이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말 여행으로 한적한 숲에 왔어요. 달아주시고 엔터 한번 쳐주시면 다음 줄로 이동이 됩니다. 바로 사람도 없고 정말 좋네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글자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이렇게 우측으로 쏠려 있어서 뒷부분은 보이지도 않고요. 폰트도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창을 클릭을 합니다. 맨 위에 메뉴바 있죠. 메뉴바에서 창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쭉쭉쭉 내려보시면 이 세 번째 부분에 기본 그래픽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을 한번 딱 해주시면 우측에 이런 식으로 기본 그래픽이라는 이름의 패널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요. 어도비 스톡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템플릿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템플릿을 또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이 기능은 이따가 두 번째 타임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편집으로 넘어가 주세요. 편집으로 넘어가 줬죠. 이렇게 자막이 선택되어 있어야지만 이 자막 클립이 선택이 되어야지만 편집이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텍스트 자막이 적힌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한 번 더 뭔가 수정할 수 있는 패널이 활성화가 됐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조절할 거냐면요. 우선 폰트를 먼저 바꿔줄 거예요. 폰트도 제가 같이 나눠드린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요. G마켓 산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산스는 이런 식으로 내려서 찾아주셔도 되고 이게 번거로우시면 여기에 산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찾고자 하는 폰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글씨체를 바꿨더니 조금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맞춰줘야겠죠. 다음에 이 부분 여기에 있는 가운데 맞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굵기 조금만 굵게 해볼까요? 조금 얇은 느낌이죠. 미디움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볼게요. 여기서 가운데 한번 맞춰주고
정렬 및 변형해서 한 번 더 가운데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지 틀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틀어지지 않고 딱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글씨가 요거까지 들어가서 가운데 들어갔죠. 조금 있다가 밑으로 한번 다시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폰트 크기도 맞춰볼 거예요. 폰트는 한 60 정도, 요 정도 60 정도로 맞춰주고 위치를 맞출 때 중요한 꿀팁이 있는데요. 우선 이 선택 도구가 선택된 상태로 이 프로그램 모니터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보호 여백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거 클릭 한번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이 자막을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선 안으로 들어가야지 유튜브에 업로드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자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다시 가운데 정렬. 이 위치는 한 890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그리고 보호 여백 한번 꺼주기. 다시 한번 꺼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금방 자막이 쫙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갔더니 자막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자막 클립 길이가 여기까지 잘려 있죠. 이거를 쭉 누려주면은 이렇게 영상의 처음부터 끝 부분까지 자막이 전체적으로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자막 달기 꿀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이 자막으로 하나 세팅을 해뒀죠. 해놓으셨으면 이 자막을 전체 영상 길이에 맞게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사를 변경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시다가 멈춰주시고 여기서 컷 편집 도구가 있어요. 이 자르기 도구 클릭해 주신 다음에 대사가 바뀌는 부분에 한번 클릭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생해보다가 대사 바꾸고 싶은 부분에서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사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막 달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재생이 되다가 별도로 폰트를 다시 만들어 준다거나 크기 다시 조절하거나 위치 같은 거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항상 똑같은 자리 그리고 똑같은 폰트 스타일로 고정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막 달기 기본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영상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자막은 자막 달 위치에 텍스트 클릭해주고 자막 이렇게 입력해주고 스타일 변경해주고 위치를 고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공식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조금씩 응용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시퀀스 하나 또한 만들어 볼까요? 커맨드 N, 윈도우는 컨트롤 N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가 있는 자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엔 테두리가 있는 자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시퀀스 이름에 테두리가 있는 자막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분리가 되죠. 이렇게 따로따로 또 영상을 나눠서 편집하고 싶으실 때도 시퀀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파티를 불러올게요. 파티를 쭉 드래그해서 V1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퀀스 일치 경고가 뜨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과 시퀀스 크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어요. 저희는 시퀀스 만들어줬으니까 기존 설정 유지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사 자막이랑 달리 이 A1 트랙에 뭔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죠. 이 V1과 A1 트랙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영상 클립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세트로 움직여서 따로 움직이고 싶으면 비디오와 오디오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우선 이렇게 넣어주고요. 재생을 해보면 요거는 오디오 트랙이 있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디오에 어떤 파형도 나타나 있지 않죠. 이런 경우는 오디오 트랙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상 자체에 소리가 녹음되지는 않은 경우예요. 이렇게 간혹 소리 없이 영상을 편집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내보내고 나면 이렇게 오디오까지 함께 내보내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 만약에 내가 편집한 영상에 오디오가 없다. 이럴 경우는 영상 자체를 내보낼 때 오디오 없이 내보내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영상 내보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파트 영상을 하나 불러와 주시고요. 요거는 다시 닫아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요 대사 자막 달 때 텍스트 도구 클릭해서 자막을 달았죠. 똑같아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화면 클릭. 이렇게 빨간 색깔 박스가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기본 그래픽 패널 보시면 G마켓 산스로 적혀져 있어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용했던 자막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에 사용하던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 폰트를 적어줄 텐데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나홀로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나홀로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에도 글자 정렬이 우측으로 쏠려 있고 또 위아래 높이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영상 자체의 대비가 강하고 밝다 보니까 이 흰색 글씨를 적었을 때 내용이 잘 읽히지 않아요.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폰트 전체 선택해 주시고 폰트는 DX 굴림체를 사용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쭉쭉쭉 내려서 찾을 수 있지만 번거로우니까 여기에 바로 굴림 검색을 합니다. 굴림체가 딱 선택이 돼서 나오죠. 요거를 클릭 해주시고 지금 폰트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위에서 다시 가로 가운데까지 맞춤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치 조금 바꿔줘야겠죠. 위치는 960, 요 정도로 마찬가지로 보호 여백 한번 켜주시고 위치 확인해 주신 다음에 보호 여백 다시 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이 대사 자막 다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막을 달아봤어요. 지금 테두리가 없어서 자막이 잘 읽히지 않죠.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자막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이 밑에 이 선 부분을 활성화 시켜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7은 글자의 색상을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부터 검은색 쭉 내리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채도의 높고 낮고 뭐 명도가 낮고 높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우선 흰색으로 고정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이 선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선 옆에 체크박스 클릭. 이런 식으로 선이 생겼어요. 지금 선이 생겨져 있는데 똑같은 흰색이라서 뭐가 바뀐 건지 인식이 잘 안 되죠. 이제 선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바꿀 땐 7과 똑같아요. 이 옆에 있는 네모 박스 큰 거,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원하는 색을 골라보겠습니다. 노란색 계열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조절하다 보면 이 우측에 이런 경고 문구가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선택한 색이 너무 원색일 때, 이 원색이라는 거는 색이 이제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가장 이제 밝고 딱 선명한 색을 의미하는데요. 딱 이렇게 가장 이 모서리 끝에 경계에 있을 때는 이런 안내 문구가 뜹니다.
이거를 봐주시면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런 비슷한 계열의 톤에서 원색이 아닌 색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원색이 아닌 색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주게 돼요. 이게 뜨는 이유는요. 저희가 편집할 때는 검은색도 이렇게 쨍한 검은색 쓰고 싶어서 검은색 쓰시고 쨍한 하얀색 쓰고 싶어서 흰색을 쓰시고 합니다. 오히려 영상에서는 이렇게 지나친 원색들이 조금 눈에 피로를 줄 수가 있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글씨만 동동 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모서리 끝에 가까이 대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 부분 이런 데 있죠. 살짝 여기 이 라인을 싸고 도는 부분들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탁해 보이긴 하는데 막상 적용해 보시면은 크게 탁하다는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저희 지금 선은 있어요. 아주 얇게 미세하게 선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선의 두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낮게 높게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선의 굵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1로 돼 있어요. 1픽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얇죠. 요거를 조금씩 높여보면서 원하는 두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바탕에 물감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조그맣게 봐볼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도 들죠? 저희는 그런데 이번에 테두리를 딱 이런 식으로 까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두께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10 이하로 하면은 거의 괜찮아요. 7에서 10, 7과 10 사이로 해주면 이 폰트 두께가 적절하거든요. 지금은 글씨가 밝기 때문에 제가 테두리를 살짝 어두운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겼죠. 7로 하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야. 요 정도 사이즈. 10으로 해주시면 요 정도 사이즈. 저는 보통 10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취향에 맞게끔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만 추가했을 뿐인데도 갑자기 느낌이 조금 빈티지해지고 조금 색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 잘 조절해 보시면서 원하는 두께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10으로 고정을 한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자막 클립도 똑같이 영상만큼 쭉 늘려주시고 이 안에서 대사를 바꾸고 싶다 하실 때 딱 멈춰주시고 자르고 쭉 진행하다가 멈춰주시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가서 클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막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테두리가 있는 자막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대사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테두리를 넣어봤어요.